오늘은 에어드롭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폰에서 파일 주고받는 그 에어드롭 말고요. 코인 업계에서 말하는 공짜로 코인 뿌려주는 이벤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있을 건데요. 갑자기 지갑에 토큰 하나 딱 들어오면 이건 뭐지? 이 에어드롭이라는 용어 원래는 진짜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보급품을 떨어뜨리는 방식에서 시작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군수물자 보내고 재난지역에 식량 뿌리는 방식을 의미하는 전쟁 용어죠. 근데 이게 코인 세계로 넘어오면서 진짜 전쟁이 돼버렸습니다. 에어드롭의 첫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오로라의 나라 아이슬란드입니다. 2014년 오로라 코인이라는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목표는 아주 심플했죠. 우리나라 아이슬란드의 국민들에게 암호화폐를 하나씩 나눠주자. 그걸로 국가 통화를 대체해보자. 그래서 진짜로 국민들에게 코인을 나눠줬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인증만 하면 30개 넘게 자동 지급. 그때 코인 전체 공급량의 절반이 그냥 사람들에게 뿌려졌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패였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넓게 나눠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는 그냥 무시했죠. 아무리 공짜여도 쓸 데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쓴다는 보장은 없다. 이걸 아주 강하게 보여준 사례였죠. 그 다음부터 프로젝트들이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무작정 뿌리면 안 되고 조금 더 똑똑하게 전략적으로 뿌려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게 스텔라 루멘의 비트코인 보유자 타겟 전략입니다. 비트코인 들고 있는 사람한테만 루멘을 줄게. 이미 코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더 관심도 받고 커뮤니티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역대급 사례가 나옵니다. 바로 유니스왑입니다. 우리 플랫폼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 있죠? 당신들한테 400개씩 드릴게요. 그게 당시 시세로 얼마였냐면요. 지갑 하나당 약 1,400달러. 우리 돈으로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사이트 방문해서 기능 한번 써봤던 사람도 해당됐고요. 완전히 예상치 못한 보상이었습니다. 우리 플랫폼 써줘서 고맙다. 진짜 이 한마디를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미리 써놓으면 나중에 뭔가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한국 코인 커뮤니티들, 사실상 대부분이 에어드롭을 목적으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이 공짜 코인의 유혹은 강력했습니다. 유저들은 본격적으로 에어드롭 농사, 즉 파밍을 시작합니다. 이거 약간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떠오르지 않나요? 그때 사람들은 야, 서부로 가면 금이 나온대 하고 삽 들고 달려갔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이 플랫폼 요즘 조용한데 이거 곧 에어드롭 하려는 거 아니야? 그럼 지갑 연결 한번 해보고 기능 한두 개 눌러보고 일부러 발자국을 남깁니다. 내가 제일 먼저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플랫폼에서 무언가를 했다는 기록이 남느냐죠. 근데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우리 서비스를 써본 유저가 아니면 그냥 에어드롭만 노리고 움직인 농사꾼일까? 그래서 조건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특정 기능을 일정 횟수 이상 사용해야 하고 언제 했는지도 봅니다. 한참 전부터 꾸준히 썼는지, 에어드롭 루머 뜨고 갑자기 들어온 건지, 디스코드 X 같은 SNS에서 활동은 했는지 이런 것까지 평가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복잡해지다 보니 요즘 에어드롭은 설계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무작정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달성할 거냐에 따라 에어드롭의 종류와 방식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보유형. 비트코인 들고 있었던 사람만 줍니다. 이건 이미 어딘가에 존재하는 유저 집단을 우리 쪽으로 유입시키려는 전략이죠. 둘째, 바운티형. 즉 현상금 사냥꾼 방식. 우리 트윗 리트윗해줘요. 친구 초대해줘요. 일종의 바이럴 마케팅이죠. 실시간 입소문 효과를 노리는 방식입니다. 셋째, 보은형. 예전에 저희 서비스 사용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그때의 기여를 지금 보상해드립니다. 조기 유저, 얼리버드를 위한 보온 전략이죠. 넷째, 참여형. 이벤트에 참여했나요? 스테이킹 했나요? 거버넌스 투표했나요? 장기적인 커뮤니티 구축과 충성도 확보를 위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정 NFT를 들고 있어야 주는 NFT형. 누구에게 갈지 모르는 랜덤 추첨형. 받을 자격은 있지만 직접 신청해야 하는 수동 청구형. 이렇게 에어드롭 모델도 점점 다양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받은 사람들이 받자마자 코인을 파는 사례가 많아지기 시작하자 코인 프로젝트들은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베스팅이라는 장치를 걸어두기 시작합니다. 베스팅이 뭐냐면 일시불 지급이 아니라 할부 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너에게 줄 100개 코인을 매달 나눠서 줄게. 3개월 뒤에는 30% 열어줄게. 1년 뒤에 한꺼번에 줄게 등등 이런 식으로 유통량을 조절합니다. 가격 폭락 방지를 위한 전략이죠. 근데요, 에어드롭이 이슈가 되면 그걸 악용하는 사기꾼들도 꼭 같이 등장합니다.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에어드롭 받으려면 지갑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유도하고 심지어는 지갑에 이상한 토큰을 미리 심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지갑에 이상한 코인 하나 들어와 있길래 이게 뭐지? 하고 클릭하는 순간 내 지갑 통째로 털립니다. 악성 스마트 컨트랙트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공식 트위터, 디스코드, 웹사이트 외에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 이걸 정말 강조합니다.
먼저 성공 사례입니다. 아까 위에 언급한 유니스왑이 있고요. 아비트럼은 2023년 무려 12조 원어치 ARB 토큰을 에어드롭했습니다. 평균 한 사람당 2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죠. 서비스 사용, 거래량, 활동 시기 등을 점수화해서 꽤 공정하게 나눠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했던 성공 사례 중 하나, 하이퍼리퀴드입니다. 2024년 초 하이퍼리퀴드는 전체 토큰 공급량의 31%를 에어드롭했습니다. 조건도 꽤 빡셌는데요. 실제로 거래를 했거나 NFT를 발행했거나 실제로 플랫폼을 써본 사람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시작 가격 3.5달러에서 한 달도 안 돼서 30달러를 돌파했죠. 거래소 유동성 급증, 커뮤니티 충성도 강화. 사람들이 말하죠. 이거 빠르네. 이 정도면 써볼만 하겠다. 에어드롭 하나로 인식이 확 바뀐 겁니다. 근데 모든 에어드롭이 이렇게 성공적인 건 아니죠. 아이겐레이어. 처음에는 유저들 기대감이 컸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실망이 많았습니다. 미국,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아예 참여조차 못했고 토큰도 초기에는 거래 불가 상태로 지급됐죠. 커뮤니티는 기준 바꿨다. 우린 왜 제외냐 하고 분노했습니다. 스타크넷도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0.005 이더 미만 들고 있던 지갑은 아예 배제시켜버렸고 디스코드에서 활발히 활동한 유저는 제외됐는데 기터브에서 오타 한 줄 고친 사람은 받았다고? 이런 말 나오면서 공정성 논란이 터졌죠. 그리고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라스는 지갑 오류로 수천 명이 보상을 못 받았고 GK싱크는 여러 달 동안 꾸준히 활동했던 참여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 반면 오프라인 행사에 한두 번 참석한 일부 참가자들이 보상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죠. 어떤 프로젝트는 에어드롭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반면 어떤 프로젝트는 돈을 쏟아붓고도 욕만 먹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예전엔 그저 코인 뿌리기 이벤트로만 여겨졌던 에어드롭. 하지만 지금은 프로젝트의 운명을 가르는 전략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기회이자 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어드롭은 분명 공짜로 주는 코인 같지만 그 뒤에는 치밀한 설계와 치열한 경쟁이 숨어있고 때로는 사기꾼들이 노리는 덫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공짜니까 받아야지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왜 주는 걸까? 내가 여기에 참여할 가치가 있을까? 이걸 고민해보는 것이 이 세계에서 더 오래 살아남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에어드롭은 공짜지만 그 뒤에 숨겨진 노력과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니까요.